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부위원장이죠. 사실상 부위원장이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사실상의 위원장 역할을 하는데요. 주형환 부위원장이 출장 간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명확한 방향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하고 권익위를 가서 탈시설 조사 결과를 한번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번 봐보시길 바란다. 지금 권익위가 지금 전장현 세력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한번 연대를 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시작을 할게요. 저는 복지에 있어서 생산성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에 있어서 생산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본의 노인시설에 130만원, 1인당 한 달 지출 비용이 130만원의 비용으로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곳을 저출산의 부위원장 주형환 님이 방문하셨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디냐면, 보도 이름은 월 130만원에 이 정도면 천국이죠. 80대 노인들 감탄한 곳. 김일규의 재팬워치. 언론사는 한경입니다. 한국경제.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를 하는데 1인실 기준 식비 포함해서 월 130만원입니다. 비용을 낮춘 키워드는요. 규모의 경제하고 민간 운영이에요. 노인 임대주택이고 이게 이름이 코코판입니다. 코코판. 일본 최대 교육 의료 복지 기업 라켄그룹이 운영하는 코코판 노인 임대 시설이거든요. 229곳이고 현재 11,752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은 1,641억 엔이고요. 그러니까 1조 4,500억이고 영업이익은 61억 7천만 엔, 545억 수준이고 도쿄 증시 프라임 상장사고요. 주가는 1년 사이에 17% 상승했다. 이게 일단 한경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국내 사정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증 장애인 시설의 1인당 비용이 479만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기준입니다. 지금 500만원 육박해요. 이거 나라 세금 100% 들어가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한 명당 5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중증 장애인이니까는 노인하고 다른 거겠죠. 그렇다면 요양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요양병원 기준으로 할게요. 요양병원 1인실 한 달 얼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720만원입니다. 720만원. 1인실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720만원이고요. 4인실이 440만원입니다. 6에서 8인실이 200만원 정도예요. 간병비 따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비는 제외예요, 여러분. 요양병원 말고 그러면 요양원을 얘기를 할게요. 요양원은 1등급 245만원. 본인 부담금 20%입니다.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어요. 사회 차등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어서 감경 사유 풀로 받으면 19만 원, 본인은 19만 원 내죠. 그러면 19만 원 내면 245만 원에서 19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다 누가 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우리는 49에서 19, 245에서 그만큼 빼고 나머지 돈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병비는 제외입니다. 자, 1인실 같은 경우에 지금 1200 플러스 알파, 간병비 들어가면 12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며 130만 원이면 가능한 일본과 비교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정치에 붙어서, 지자체에 붙어서 공공자금을 빼먹으면 경쟁 없는 공공서비스,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거는 망각한 공공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초고령 대한민국이 이 길을 가면 100% 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100% 망해요. 자, 조금 전 관련돼서 이제 이 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비용. 이거 좀 더 확대해야지 보이겠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건강보험 적용. 4인실, 6인실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게 요 분홍색 요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1인실은 건강보험이 안 되고요. 4인실, 6, 8인실 되는데 4인실도 440만 원입니다. 월 비용이. 간병비 제외하고요. 요양병원이었고 요양원은 이렇습니다. 245만 2천 원 보이죠? 자,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에 붙어서 지자체에 붙어서 공공자금 빼먹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100%로요. 저는요 탈시설 과정에서 인간 장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설마 했었던 거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확인됐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거 조사해서 좌파 새끼들이 얼마나 인간 장사, 사람 장사하고 사람이 죽여가면서까지 사람 장사하는 거 저는 세상에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도 왼쪽 같으면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진영 전체가 오른쪽 진영을 박살내고 물어뜯을 걸 여기 오른쪽 언론들은 절대로 물어뜯지 않더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비즈니스에 오른쪽 인간들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탈시설 말리다가 안성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거의 린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좌우가 없구나. 나라 돈 빼먹는데 좌우가 없구나. 공개 입찰 해야 되고요. 서비스 품질 평가 해야 됩니다. 별점도 줘야죠. 이거 바우처로만 해도 나라 예산이 들어가도 바우처로만 해도 그래도 경쟁 효과 나오고 서비스 개선 들어갈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농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요 수준 낮고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활비로 감내합니다. 먹고 사는 식료품비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서비스 식료품비 이런 건 여러분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갈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도 개선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치매노인 10년을 모셨다라고 했잖아요. 삶이 황폐화돼요 여러분. 모든 커리어도 끝나게 되고 저는 잠깐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리포트도 쓸 수 있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어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한 2-3년 하면 될 줄 알았다가 10년까지 가가지고 진짜 와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다가 그때 어머니 모시면서 어머니 텔레비전 보고 옆에 있으면서 책 보고 그러고 한 10년 살았더니 그 10년 동안 공부하고 책 본 그게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생 살 수 없다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치매니까 어머니는 똑같은 것만 돼도 USB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좀 몇 년 전에 USB로 하나 꼽아놓고 그거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도 계속 그걸 멍하니 보고 계세요. 아이고 그럼 어느 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뭐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똥을 지지시고 그거를 아들한테 쪽팔리다고 혼자 빨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아이고 이건 약간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는데 여러분 감내하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감내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분과 국가 통제의 미명하에 비싸고 답도 없는 서비스에 인생을 볼모로 잡히는 순간 저는 그랬어요. 세상이 감옥이다. 세상이 감옥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옥이다. 그래서 30대가 가고 40대 중반까지 35부터 45까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죠. 시설에 갖다 모셔놨더니 자식들이 나 버렸어 계속 그러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떻게 시설에다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됐어 나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일할 테니까는 어머니 뭐 몇 년이나 저렇게 사시겠어 했는데 10년이었으면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휴 아무튼 세상이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옥이 돼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투석을 받았는데 투석을 받는데 그 운전기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근데 그 운전기사님이 잠깐 무슨 일로 와서 그날 운전기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치매노인인지도 모르니까 투석 받고 나가서 그냥 집 앞에다가 떨궈주고 그냥 갔는데 우리 엄마는 집을 못 찾아오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이라 갑자기 정치평론하다가 네 얘기 너무 하면 안 된다. 엄마 찾아 산말리를 하는 거죠. 동네에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그런데 저기서 멍하니 걷고 있는 엄마를 보는데 아이고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이 얘기는 이제 됐고 일본을 배워야 된다. 제가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게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고. 이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꽤나 진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는 나라고 그 나라가 실수한 것도 많겠지만 노하우도 많습니다. 1인당 130만 원의 노인 요양시설을 24시간 간병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했다라는 건 일본은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신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정치활동가를 하고 평론을 하면서 가장 갑갑한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좌파에 맞서 대한민국 우파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척점이 없어요. 뭐 전기버스 얘기를 하든 전기 오토바이를 얘기하든 태양광하고 뭐 풍력을 얘기를 하든 뭐 이런 보건의료 분야에서 왼쪽 애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다르게 풀어나가겠다는 우파가 없습니다. 그냥 보건의료 케어를 좌파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 제일 분노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에 맞서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좌파가 하자는 대로 안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탈시설 그 투쟁을 하는 거나 보건의료에서 좌파대로 하면 나라 거덜난다는 그게 이 오른쪽에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제가 한동안 무지하게 물고 빨랐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버럭버럭 승질을 내고 제가 그렇게 물고 빨던 한동훈을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규정한 건 전장현 문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김혜지, 최보윤, 김소희 등을 공천하면서 팬시한 모습에 집착하고 제가 하는 투쟁이나 이런 걸 너무 우습게 하는 거죠.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본인이 많이 억울해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강남 좌파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억울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팬시함이 강남 좌파의 핵심이다. 조국과 한동훈은 그래서 닮은 꼴이다. 본인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저번에도요. 펄리스하고 디서플린 얘기할 때도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나는 요거 아는데 니들은 모르지? 유치 뽕짝. 좌파의 대척점에 있는 우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좌파의 대척점에 있는 우파가 리더가 나오길 바래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정치적 군대 몰고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제가 여기저기다가 전부 다 깃발을 들고 10만 모여서 이 판을 정리하자라고 제가 깃발을 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구독자하고요 동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투쟁이라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념을 보이고 있고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했었던 노선이나 뱉어놓은 말 때문에라도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건의료 문제에서나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꿀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랄하고 한동훈한테 지랄하는 이런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이 정책이나 이 노선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튜버에서도 대단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에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정치적 리더가 되고 동지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계속 찌그러지는 상태로 밀리지 않고 한번 힘으로 투사하려고 합니다. 책임당원 10만 모아보려고 하고 제가 투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번 던지는 거예요. 반패미 전선에 있었던 2030 제가 다시 깃발 들고 반패미 전선 2030 남자애들 책임당원으로 한 달에 1,000원이다. 형 한번 믿어보고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아볼 생각이고 그 전선에서 제가 투쟁한 거 그대로 다 그 다음에 탈시설 했었던 분들 같이 해봅시다.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볼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군대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대가 어느 정도까지 잠재력이 있는지는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는 1700입니다. 1700. 제가 이 우파바닥에서 백낙청이나 이해찬이 가지고 있는 조율하는 능력을 제 나이 60이 되기 전에 확보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제야의 왕이 된다. 책임당원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갈 길 잃은 우파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정치인들을 최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님은 서울시하고 권익위에 가셔서 탈시설 정책 조사 결과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분들 좌파의 공격에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도 지금 대단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권익위 원장님도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현장은 정글입니다. 정치 현장은 정글이지 팬시하지 않습니다. 우파 리더들이 빨리 파악을 하고 연대, 데이터, 현장 조직, 기타 등등을 정치적 군대로서 조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권력 누수와 뭔가 정치를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제가 말하는 좌파의 대척점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망하지 않고 버티게 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선 분명히 하고 그 노선에 동조하는 동지들을 모은다면 윤석열 정부의
권력 누수가 지금과 같은 꼬라지에서는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던지는 바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빨리 저의 리더십을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뭐 지위 고하에 따른 그거 말고 담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 저를 밀어주는 정치 리더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크게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의료정책이나 기타 등등에서 고집을 좀 접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는 뭐 그런 걸 주신다면 열심히 해볼 생각은 있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튼 저는 이 판 너무너무 답답한데 한 달 반, 2달 정도 쉬었는데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경선까지 1700에서 머물진 않을 거고 10만 부대, 목표는 10만이지만 5만 가져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 주력 부대는, 정예 부대는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요번에 정치적 자각을 했길 바랍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